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랜만이요. 네, 예. 저 박자, 광자, 옥자, 박강훈. 본인 저기 소개한다는 게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 돼가지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 생활하면서 너무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 무렵에 그 중병을 앓게 돼가지고 병 관리를 하면서 글을 젊었을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쓰고 하던 잊어버렸던 글을 그 병상에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학도가 돼서 문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0년 가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간 그런 상태로다가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집을 지금 구시집 이제 출판 준비를 하고 올 한 8월 달이면 이제 구시집이 나갈 겁니다. 제 1집이 소나무였잖아요. 제 1집 제천소나무. 제천소나무. 그 제일 끝에 가서는 사랑이란 예? 네, 사랑이라는 시집 다시집. 그렇게 되셨고. 시하고 수필하고 두 분과. 처음에 등단은 문학세계로 등단했습니다. 수필도 문학세계에서 등단했고요. 그거는 내가 이 시집, 3시집 그러니까 송악산 노을 이 시집을 출간하려고 원고를 다 정리를 했는데 지인이 김혜성 박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원로 오시고 문학의 깊이가 있고 엄청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주길래 전화를 해서 서울 강남 터미널 옆에 뭔가 터미널에서 만났는지 거기 옆에 김혜성 박사 사택 이 한국시 본 적에 있다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선생이 찾아온다고. 그런데 터미널 그쪽 좀 한가한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저쪽 앞에서 키가 조만하시고 한 분이 웃으면서 내 쪽으로 오시더라고. 그래, 인상이 멀리서 봐도 인상이 박강욱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다가 좋더라.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만나게 됐어.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만나게 된 이제 저거는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좀 만들어 내주십사 하고서 원고를 드렸더니 자기가 잘 만들어서 연락하겠다. 그리고 차 한잔 하고 헤어졌다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시 김혜성 박사를 이제
처음 만나면서 원고를 책을 출간해달라고 주게 됐다고. 그래서 알게 됐다. 연도는 1998년 12월 달에 12월 달에 출간을 했다고. 제천소나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시간이 2, 3년, 3, 4년을 해가지고 책이 이제 하나씩 나왔는데, 네. 4권째부터인가는 이제 1년에 하나씩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한 5, 6년 전부터 1년에 한 권씩 나왔다. 그러니까 써놓은 게 밀려가지고, 거기서 줄여서 내고 그러니까. 농사 좀, 비 오는 날이면은 노는 날에 농사나 뭐 이런 잡부, 그거다 다 파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노는 날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뭐 들어놓아서도 쓰고, 앉아서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책상에 앉아 쓸 수 있는 게 저쪽 안방에 하나, 여기 하나, 사무실에 하나, 저 뒤에, 거기도, 여름엔 거기도 가끔 가서 앉으면 쓰고, 책 보고. 지금 보니까 제가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고 앉으면 보고 쓰고 또 돌아다니다가 뭐 저쪽에 앉으면 저쪽에서 쓰고 이렇게 수상 경력이 꽤 되는 거로 상패로. 그런데 이게 저기 뭐야 사회 활동을 보니까 우리 이제 문학만 한다고 문학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업도 하고 뭐 하니까 그 단체가 그 사업과 관계되는 단체가 있고 또 사회에 필요한 뭐 여러 단체, 심지어는 뭐 체육단체까지도 뭐 조금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래 되니까 그 상패 받은 게 체육단체에서도 받고 또 뭐 저기 그 뭐 새마을회원이 뭐 이런 그 단체에서도 받고 뭐 문학단체에서도 받고 뭐 해가지고 막 뒤섞인 상이 그 뭐 저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경찰서 뭐 방범대원 뭐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상패 하나 받고 뭐 도지사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상패 받은 게 저 한 7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문학상 전부 골려내면 한 10여 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문학상이 10여 배 이상. 문학단체 활동을 사무는 지금 현재는 제천문학회 하나뿐이 활동을 안 하고, 그전에는 뭐, 여기, 출판사 내지는 그, 오탁번 교수가 소개해가지고 시안이라고 있다고, 거기에 오 교수 만난 지도 벌써 오래되는데, 그 이제 오 교수가 소개해가지고 시인협회는 이제 가입을 하면서 그 시안에 그 저기 작품 활동을 좀 하고, 커피 타면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시인들하고 이제 유대도 갔고, 또, 뭐 문학 세계는 저기 내 원 저거니까 거기에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작품 발표를 하고, 문학 활동을 하고, 어디 행사장에도 자주 가고, 그러니까 외지로 많이 돌아다녔죠. 여기 제천시보다도. 그것도 그 박재천 선생하고 그 양반 누가 둘이 하는 그
거기가 뭔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도 몇 년, 이제, 작품 내면서 저거 하고, 그렇게 문학 활동한데, 저거 한, 여섯, 일곱 군데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문학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기가 좀 뭐한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조문학 같으면은, 그러니까 구한말 이전에, 그런 사회상하고 아주 많이 저거가 돼 있고, 현대 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이제 왜 그런 저거를 하느냐면, 그 무렵에 시인하면 대부분이 시조 시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 우리가 문학을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다가 봤을 때, 그 분들을 할 일 없어 하늘 보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시인이다, 이런 일반인들한테 논평을 받을 만큼 나태하고 좀 좀 막말로다가 좀 저거 하다, 그런 이제 그런 평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현대 문학을 하는 분들은 현대인으로서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적응하고 현대 사회에서 그 문학으로다가 사회 정화 내지는 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학관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정도로 문학을 하겠다는 이제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문학관이 다른 방향이 돼가지고 좀 외로운 모두 느끼는 게 현실이라고. 내 작품을 보면은 알겠지만서도 시로다가 이거를 저거 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수필 문학에서는 그게 이제 두드러지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업도 하고, 토목 건축 자재도 취급하는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학을 해서 밥을 벌어 먹는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학은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저게 나온다고 얘기가. 여기 이제 내가 이게 첫 수필집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제목이 미래를 여는 걸 이거 처음 내가지고, 이것도 제천소나무만큼 전국적으로다가 이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냈는데, 내가지고서는 그때는 이제 사회 활동으로다가 당관계 이런 저것도 여기도 찔찔거리고 저기도 쩝쩝거리고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내 기본적으로 사회 단체의 도덕성 실천이라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이 조금 머리에 박혀가지고 단체 생활을 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자 이런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저거를 해도 그 단체로 해서 사회 봉사 내지는 막 이런 저거로다가 끌고 나가가지고 그막 문학을 해서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 아니라고 그런 단체를 그 장을 맡게 되면 그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 중도 도시민 문학로니까 우리가 중소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얘기. 제천이고 뭐 하여튼 좀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중도 도시민에 가져야 할 문학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된다. 중소도시에서 살면서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 도시인으로서의 그 문학 개념을 가져야 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쓰게 된 글인데, 이걸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앞을 보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자기 계획이 있어야지 뭐를 하든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중소도시민으로서 미래를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도로다가, 이야기 정도로다가 글을 쓰는 사람, 문학인들은, 에이, 노가다야, 노가다 시인이야, 뭐, 이렇게 돼버릴 정도단 말이에요. 또 관심 안 갖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글을 써도 그냥 헛되게, 뭐 헛붕이나 떨고 그냥 재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을 개선하고, 앞을 더 우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척자적, 이런 문학관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거 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실까지 책이 다 갔다고. 책이 다 갔는데, 그래서 거기, 미래 무슨 장관까지 생겨났다고. 미래 뭐 저거. 그래서 이 책이 저거는, 그거는 다 했다고 본다고. 그리고 뭐 저기 제천, 영월, 단양, 요런 데 가짜 온 저거에는 뭐 시장 군수들한테 다 보내줬다고. 또 그 밑에 참모진들한테 다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실내 적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을 한다고 내 자신이. 그래서 문학은 밀접한 관계, 첫째 관계는 내가 이제 그 무렵에 97, 8년 이거 시작하기, 그러니까 등단하기 한 2, 3년 전에 처음에 중풍을 맞아가지고 아주 3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그전에는 담배를 수없이 피웠다고. 담배를. 술을 엄청 먹었다고. 간으로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러니까 나 쓰러질 때 이 시내 지금 뭐 움직인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한 2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쓰러졌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중고등학교 때
이 글을 좀 같이 해서 그 글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찾아도 다니고 뭐하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체육관계 되는 분들이, 선배들이 눈여겨봤는 모양이지. 내가 이제 노는 거를. 난데없이 배구하라고 배구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합에 간다고 운동을 시키는 걸, 그래서 딴 걸 할 틈도 없어, 그냥. 방학 동안 1년 동안 해가지고서 뭐 청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배구도. 그러는 바람에 이거를, 그때 박지견 선생이 이제 우리 국어 담임이 있었다고. 내가 그 먼저 제천 문학지에다가 박지경 선생하고 관계를 이제 잠깐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그때는 구인제 썼거든, 구인제. 근데 내가 배구가 구인제를 하니까 이건 수비는 계속 수비만 해야 되고, 공격은 공격만 해야 되고, 아주 답답한 저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근데, 코치가, 너는 꼭 요거를 봐야 된다. 그러고, 그 주의센터를 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로 공격할, 계속 공만 받으라고 하지 말고, 같이 뛰어주고 때리고 같이 하게 해달라.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서울서는 벌써 6인제가 시작이 됐었거든. 6인제가 시작이 됐는데, 저 시골에서 뭐 그게 통해? 안 되지. 그러면서 3학년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좋았다고, 배구가, 배구 선수들이 좋았다고, 배구, 배구대, 전국대회 저거 하고 끌고 오고 그런 그 선배들이 전부 요 지역에 앉아가지고, 여기 끌고 온다고. 그 전국대회 가서 2등, 3등, 1등 이렇게 다투던 선배들이, 아주 기라성 같다고, 그 선배들이.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인천고등학교가 뭐 하고, 일로 끌어올리려고, 근데 내가 학교에서 이제, 그때 또 나도, 너의 집안도 일부가 서울 올라가서 있었다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누나들 학교 다니고 이러느냐고 서울 올라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는 그 배구를 빠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친구들은 몇 있어. 몇 있는데, 요새도 한 놈은 일본 가 있는데, 오면은 들리고 그래. 이제 배구할 때마다, 저 시구가. 원서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원서를 안 넣었어. 그리고 내 집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 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고등학교를 안 가가지고, 여기다가는 배구를 못 빠지고, 거기다 놓다가는 이제 배구, 특히 생으로다가, 선배들 이제 빼가는 거지, 빼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1,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막 휘져가지고 학교를 없는데, 내가 5형제에 맞이거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됐다고. 그리고 그 무렵에 원효로에 있는 박목원 선생님 집도 찾아다니고 그랬다고, 그 무렵에. 그 선배들은 이제 나 찾느냐고 오면 난리가 나고, 몇 사람, 아니면 다락방에 들어앉아, 원고가 이렇게 쌓였었다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만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회인이 돼버리고 말은 거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래 해서,
그러다 보니 뭐, 그 병이 와가지고 들어놓여 있는데, 그 시내 좀 마누라 데리고 끌고서 다리를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고 여기도 못 쓰고 완전히 폐인이 된 거지. 그래 해가지고서는 이래 올라오는데 친구 하나가 어디서 툭 튀 나와가지고 그 알라는지 몰라. 저 중앙시장에서 저 명동상회라고 했었는데 내가 돈을 꽤 벌었거든. 그 친구가 고무렵에 또 나같이 쓰러져가지고서는 뭐 행소수술하고 돌아다니는데, 날 만나 반갑다고, 차를 세워놓고서 그냥 타라고 막 해가지고 거기 탔더니, 이 친구가 운전석 옆에 해가지고서는 담배를 꺼내가지고, 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나와서 돈을 뭐, 담배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물고 피우다가 운전수 손에다가 딱 끄니까 난리가 나고 그래. 그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저거 해가 보니까 이게 술 담배 그냥 먹고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이제 그 시간으로 술 담배 커피까지 끊었다고.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이제 그 전에도 뭐 공책에다 조금 적어놓고 글 쓴 게 있었는데, 그래,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매달려서 이제 글을 쓰고 수필고 뭐 계속 쓴 거예요. 좀 잡념만 생기면 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게 벌써 이제 한 30년 흘렀네. 중풍 맞고 그러던 친구들 25명 되는 게 하나둘씩 싹 다 죽었어. 나만 살아있다고, 지금까지. 추구하는 문학가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소도시, 그러니까 나는 대도시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천을 고향으로 제천서 크고, 또 사회생활을 군대 나와서 시작하면서는 뭐든 역경이 와도 다 저거 하면서 제천서 버텼다 얘기야. 그러니까 중소도시민 문학관, 중소도시를 발전시키고 중소도시를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문학을 해서, 그러니까, 단체에 자극을 주고 개인의 역량을 변화시키고 하는 작품을 써서 중소도시 발전에 이바지하자. 그게 문학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학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나는. 내 생각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문학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건강관리는 담배, 술, 커피 끊고, 좋다는 음식만 영양가 있고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별도의 운동은 안 하고 농사를 져도 그 운동이다. 힘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 예? 그래 꾸준하게 그냥 작물 관리하고 기르고 또 사업 관계되는 거 좀 내가 직접 저거는 못하고 컨트롤 해주고, 머리를 식히지 않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공간에 글 쓰는 거예요. 예. 취미생활은, 그러니까 취미생활은 지금 구시집에 뭐냐면 이제 돌. 네. 수석.
그 수석이라고도 말하고 전체의 도울에 관한 이제 왜 거기 취미에 갔냐면 내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 돌도 안 되는 모래로다가 시작을 하겠다. 모래로다가. 그래서 그게 돌가루로 발전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돌하고 인연이 깊다고. 근데 또 제천 살다 보니까 수석이 또 남한강 그때 충주댐 시작하면서 그때 아주 수석이 한참 이제 서울서 내 구시집에 이제 자세히 다 써놨는데 돌에 관한 게 취미는 그러니까 두드러진 취미는 그거고 노래 관계도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십시집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 발전 중소도시에 대한 제천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선언 시들을 음률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내 취미를 문학하고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그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석에 대한 책 8월 달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얼추 편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학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단계가 됐잖아요. 마무리할 때가 단계가 돼가지고 내 취미 생활도 사랑하고 결부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취미에 대한 모든 저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깊이 도전할 수가 없다고. 그게 그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취미생활하고. 그래서 수석 관계하고 이제 그동안 쓰는 글 중에서 시조 창이 아니고 현대 노래로다가 음률을 붙일 수 있는 내 시노래를 능력되는 만큼 이제 판을 만들겠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현대 시인이다 얘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2025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이다 얘기야. 그러니까 현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문학 정신,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 예. 시조한다고. 그리고 지금 특히 아주머니 분들 새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대패문화라고 본다. 그러니까 대패문화를 본다, 이게. 우리가 보는 저거는, 그러니까 그만 얘기 안 하고 안 보는 게 좋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문학을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니까, 그냥 일부 하는 대로, 하는 분들 저거 하게 거슬리지 말고 그냥 저거 하고,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현대를 사는 문학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중소 도심이 내 문학론 내 전개되어 있듯이 자기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고향의 괴로운 데를 긁어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써서 문학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걸 이제 구체적인 저거는
거기다 다 써놨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성실하게 살거든. 애들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 해나가니까 야 고맙지 뭐. 우리 한 사람 뭐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그렇게 믿고 나 그거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아프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야, 재하진이 내가 사랑하니까 아프지 말아라.